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가장 끔찍한 추억 속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믿어지시나요?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보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2000여 년 전 중국 한나라 시대입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 역사는 바로 이 대나무 조각, 죽간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힘든 게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사라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불명예가 시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유산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믿기 힘든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의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그의 이름은 바로 사마천. 아버지의 임종 자리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명을 물려받게 된 인물입니다. 사마천은 뭐랄까 그냥 평범한 기록관이 아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한나라의 천문과 역사를 모두 총괄하던 최고 책임자, 바로 태사령 사마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 위대한 과업을 계속해야 할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위대한 성현과 임금들의 기록이 세상에서 끊어지게 해선 안 된다. 바로 이 한마디에 모든 무게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역사 전체를 그 시작부터 당대까지 전부 정리해서 하나의 역사서로 엮는다는 거. 아버지가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이 엄청난 일이 이제 고스란히 아들 사마천의 몫이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사마천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바로 그 결정적인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경은 바로 여기,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한무제의 조정입니다. 정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사건이 터집니다. 이릉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흉노와 정말 치열하게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황제가 정말 불같이 화를 냈죠. 다들 황제 눈치 보면서 이릉 장군을 비난하게 바빴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천만이 나선 겁니다. 아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다, 이렇게 변호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로서 자기가 본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근데 바로 이 용기 있는 한마디가 황제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황제의 노여움을 산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제 사마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돼요. 명예로운 죽음이냐, 아니면 죽음보다 더한 굴욕적인 삶이냐.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보세요. 정의감에 한마디 했다가 황제의 분노를 샀고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은 거예요. 보통은 여기서 끝이죠. 그런데 그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받아들이고 살아남는 것. 그 선택이 바로 궁형이었습니다. 남성을 거세하는 형벌이죠. 당시 선비들에게 이건 그냥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사마천은 이 치욕을 견뎌내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 아버지와의 약속, 반드시 이 역사를 완성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마천은 자신의 가장 깊은 비극과 치욕을 인류 전체를 위한 기념비적인 걸작으로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 속에서 사마천은 오직 한 가지에만 매달렸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는 것, 자신의 모든 걸 이 역사서를 완성하는 데 쏟아 부은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기, 태사공의 기록입니다. 무려 130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서였죠. 그런데 이 책이 정말 대단한 건 바로 그 구성 방식이에요. 보통 역사책 하면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황제 기록인 본기, 제후들의 이야기인 세가, 또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다룬 열전, 이런 식으로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역사를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죠. 이건 정말 그전에는 아무도 생각 못했던 방식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여러 사람의 시점에서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 형식이 나중에 중국 역사서의 표준, 그러니까 모델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사마천의 개인적인 아픔이 역사 서술의 혁명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부당한 권력에 짓밟혔던 그 경험이
그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전까지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전부 황제, 왕, 귀족들 이야기였죠. 하지만 사마천은 달랐습니다. 그의 역사에는 자객, 반란군, 상인, 철학자, 심지어 사회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모두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는 전쟁에서 패배한 영웅, 항우를 어디에 넣었냐면 본기에 넣었어요. 이 본기는 원래 황제들만 기록하는 공간이거든요. 정말 파격적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권력자에게 버림받아 본 그는 알았던 거예요. 역사는 결코 승리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철학자였던 공자를 제후나 귀족들의 이야기인 세가에 포함시켜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걸 뭘 의미할까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왕족이냐 귀족이냐 하는 혈통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남긴 생각과 영향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 사마천의 혁명적인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 위대한 역사서 사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마천 개인의 고통과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이 쓴 수많은 인물 이야기, 열전 있잖아요. 그 제일 첫 번째 이야기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백이와 숙제라는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다가 결국 굶어 죽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인물들이죠. 왜 하필 이들의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이들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그 질문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다가 모든 걸 잃었던 사마천 자신을 평생 따라다녔을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하늘의 뜻, 즉 천도라는 거라면 과연 이게 옳은 걸까? 틀린 걸까? 착하게 산 사람은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에서 과연 하늘의 정의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 있다면 그건 대체 뭘까? 어쩌면 이 정답 없는 질문이야말로 그 끔찍한 치욕을 이겨내고 역사를 쓴 사마천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하고 또 가장 아픈 유산이 아닐까 싶습니다.